안녕하십니까,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 유튜브에도 비슷한 댓글이 달렸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식명령 정식 재판 청구 병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약식명령이 떨어져서 내일 정식 재판 청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검사실에서 조사 중인데 검사님이 첫 번째 사건 정식 재판 청구하면 두 개 병합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병합이 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형종 상향 금지에 따라서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벌금형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형이 나오는 건가요? 그럼 그냥 병합 안 하고 받는 거랑 똑같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대법원에서 2020년 1월 9일 선고 2019도 15700 판결에서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절도죄와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는 두 개입니다. 절도죄는 지갑 하나를 훔쳤다는 것이고요. 사기죄는 1억 원 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입니다. 지갑 하나를 훔쳤다고 해서 죄질이 무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절도죄에 대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이 나왔고요. 피고인은 지갑 하나 훔쳤다고 벌금이 너무 센 거 아닌가 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합니다. 그럼 고정 사건 번호가 붙어가지고 1심이 진행되게 되죠. 한편 검사는 사기죄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절도죄와 사기죄가 법원에 계속되게 되는데요. 피고인은 한 명이고 절도죄와 사기죄는 경합범이라서 공판 절차가 병합이 됩니다. 이때 여기서 판결이 문제가 되는데요. 피해 금액이 1억 원인 사기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진 않거든요. 보통은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면 가벼운 절도죄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택해서 예컨대 징역 2년 이렇게 선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형벌의 무거운 정도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형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징역형이 있죠. 징역형을 중심으로 형벌의 무거운 정도를 비교해보자면 징역형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 다음이 벌금형 순으로 무겁습니다. 형사소송법 457조의 1을 보면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1항에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절도죄와 사기죄 모두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고요. 절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컨대 절도죄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으로 300만 원의 벌금이 나왔다면 1심 법원에서는 절도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이렇게 선고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기 때문에 절도죄에 대해서는 더 높은 벌금으로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절도죄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잖아요. 사기죄와 병합된 1심에서는 절도죄에 대해서 벌금 700만 원을,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됐을 때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